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2025 시즌 토트넘의 운명을 가를 승부, 토트넘의 전성기를 바친 손흥민 선수가 올여름 자신의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이끌 수 있는 승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경기가 11일 금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합니다. 이 경기를 앞둔 최종 훈련에서 손흥민 선수는 유독 비장한 모습을 보이며 임했는데요.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종말을 고할 수 있는 이유,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올 시즌 최악의 날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영국 현지 언론의 최신 프리뷰와 승부 예측, 프랑크푸르트의 전술과 전력 분석을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UEFA 유로파리그 공식 채널과 토트넘 공식 채널에서 선보인 포스터, 마리오 게체와 손흥민 선수, 양팀의 에이스, 최고 스타를 앞세운 애니메이션화한 이미지와 더불어 양팀 모두 젊고 어린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고 또 그 선수들로 성과를 내고 있는 On the Rise라는 포스터가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바로 경기 전 최종 훈련 언론 공개 훈련에서 보여진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의 의미심장한 대화 장면인데요. 물론 웃고 재밌게 또 즐겁게 밝게 훈련을 준비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경기 준비 과정에서 진지하게 또 어느 때보다 강렬한 눈빛, 도끼 어린 눈빛으로 선수들을 이끄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8강 1차전 전체 일정 소개해드리면요. 한국 시간으로 4월 11일 금요일 새벽에 일제히 열리게 되는데 새벽 1시 45분에 먼저 노르웨이의 보데글림트와 라치오의 경기가 열리고 새벽 4시에는 레인저스 대 아틀레틱 클럽, 리옹 대 맨유, 토트넘 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가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프랑크푸르트전 데뷔 최종 훈련 모습 다시 한번 화보를 통해 보여드리면 페널티킥을 양보하고 또 아쉬워하면서 지난 사우스햄튼전 생애 첫 리그 해트트릭을 놓쳤던 존슨이 손흥민 선수의 위로와 다독임 속에 밝게 웃고 또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명단에 등록되지 못했지만 독일 대표 공격수로서 분데스리가 경험이 풍부하고 또 프랑크푸르트를 잘 알고 있는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의 곁에서 훈련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대팀을 함께 분석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진지한 표정으로 또 선수들을 이끌고 손짓하고 이야기하고 특히 부주장인 메디슨과 함께 디테일하게 전술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과 같은 모습이 보였다는 점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찌 보면 전술적으로 큰 방향만 정하고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지시가 없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선수들끼리 좀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번 경기를 반드시 잡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프랑크푸르트는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리그 순위 자체가 인상적이죠. 28라운드까지 진행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리그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선두 바이에른 뮌헨이 68점, 2위 레버쿠젠이 62점이고 이 팀들을 추격하기에는 차이가 커요. 승점 48점인데 승점 46점인 이재성 선수의 마인츠를 근소하게 따돌리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는 안착해 있어요. 5위 라이프치히가 승점 45점이기 때문에 사실 안착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경쟁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6위 맨헨글라트바흐도 44점이니까 고작 4점 차이, 즉 프랑크푸르트는 유로파리그 우승 내지 리그 성적으로 모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은 유로파리그로만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으니 어찌 보면 두 대회를 모두 잘 치러야 하는 프랑크푸르트와 비교했을 때 토트넘이 조금 더 일정상으로나 심리적인 집중도에서나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프랑크푸르트는 당장 지난 주말에 베르더 브레멘을 상대로 한 분데스리가 28라운드 경기 원정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하면서 아약스와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4대1 승리에 이어서 분데스리가에서 보훔 원정 3대1 승리, 슈투트가르트와의 홈경기 1대0 승리로 이어졌던 3연승의 좋은 흐름이 깨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게다가 최근에 부상자도 속출하고 핵심 선수들이 뛸 수 없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것은 프랑크푸르트가 이번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 이기기 어렵다라는 유럽 매체들의 전망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한 프랑크푸르트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이렉트 프리킥으로의 득점 능력, 카운터 어택, 역습을 통한 득점 능력, 또 공격 지역에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다양성 등 공격력이 매우 좋은 팀으로 꼽히고 있고, 스루 패스를 통한 공격이나 또 선수들의 개인 공격 기술도 좋고 결정력도 좋다라는 평가니까 이런 점들은 수비에 큰 약점이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지는 대량 실점을 할 위협도 느낄 수 있는 상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약점도 없지는 않는데요.
상대의 중거리 슈팅에 실점을 많이 하는 편이고 수비 상황에서 개인적인 실수도 많은 편이고 세트피스 수비에 약한 면이나 공중전에서 약한 면들 결국 프랑크푸르트도 실점이 많다라는 점 수비가 그리 단단하지 못하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실제로 분데스리가 올 시즌 6위권 상위 6개 팀들 중에서 42골로 가장 많은 골을 실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런 점들은 젊고 어린 선수들이 많고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과 꽤 유사할 수 있는데 그래도 토트넘보다 조금 더 조직력이 좋고 세부 전술이 잘 준비되어 있다는 점, 톰 멜러 감독의 역량이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브레멘에게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토트넘이 홈에서 이길 수 있을까? 참사가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전력에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전 골키퍼인 케빈 트랍이 이번 경기 부상으로 뛸 수 없고 전반기에 프랑크푸르트의 엄청난 돌풍을 이끌었던 이집트 공격수 오마르 마르무시가 전반기 17경기만 뛰고도 리그 15골 9도움을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는데 이 선수가 지금 맨시티로 시즌 도중에 이적을 했잖아요. 맨시티에 가자마자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마르무시의 공격력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전 골키퍼 트랍도 뛸 수 없고 측면에서 올 시즌 5개의 어시스트로 마르무시를 제외했을 때 팀 내 최다 리그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크나우프 선수도 이번 경기 부상 때문에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은 여러모로 전력 누수가 큰 프랑크푸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마르무시가 빠진 이후 190cm의 장신 공격수인 프랑스의 위고 에키티케가 13득점 4도움으로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 공격 파트너로서 마르무시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전천후 2선 공격수 프랑스 커넥션의 존재가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목할 선수는 바로 장 마테오 바호야라는 선수인데요. 지난 시즌까지 앙제에서 뛰다가 올 시즌 프랑크푸르트로 합류했는데 마르무시가 팀을 떠난 이후 본격적으로 선발 기회 출전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최근 보훔과의 경기 3대1로 이길 때 득점한 플레이라든지 아약스를 4대1로 대파했던 16강 2차전 경기에서 1득점 1도움의 활약 속에서는 본인의 개인적인 퍼포먼스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에키티케와의 호흡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올 시즌 대부분의 경기를 교체로 나오긴 했지만 이제 주전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도 선발 출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마티스텔과 오도베르라는 프랑스 21세 이하 대표 공격진을 보유한 토트넘이 에키티케와 바호야, 또 다른 프랑스 유망주들을 보유한 프랑크푸르트와의 맞대결, 이 4명의 선수를 솔직히 비교한다면 경기력, 현재 퍼포먼스 모든 면에서 에키티케와 바호야가 더 낫다, 한 수 위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니까 어찌 보면 선수를 보는 눈부터 선수의 장점을 끌어내는 능력까지 토프 멜러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앞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런 점들이 바로 이번 경기 토트넘의 위험 요소이자 우려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앙제 유스 출신으로 2022-2023 시즌 아주 어린 나이에 리그왕에 데뷔해서 10경기를 뛰었던 바호야는 2023-2024 시즌에는 팀이 2부 리그로 내려가다 보니까 2부 리그에서 19경기 뛰면서 5득점 2도움을 기록했고 그 포텐을 기반으로 2013-2014 시즌 도중에 프랑크푸르트로 이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본격적으로 풀 시즌을 소화하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 프랑크푸르트의 최근 중요한 득점 장면에는 바호야의 움직임과 결정력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보움을 이길 때 추가 득점 과정은 오른쪽 사이드에서 베테랑 미드필더인 괴체가 반대 변화샷을 연결했을 때 에키티케가 장신이지만 또 유연하고 볼 기술도 좋고 드리블링도 좋은 선수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굉장히 기대를 했던 선수인데 워낙 출중한 검증된 공격수들이 많다 보니까 임대를 떠나고 결국에는 프랑크푸르트로 완전 이적을 하게 된 선수인데 이 에키티케가 이 공을 소유하고 돌파하고 컷백 준 것을 바호야가 밀어넣으면서 바호야가 적절한 위치 선정과 깔끔하고 침착한 마무리로 득점을 하면서 보움전의 승리를 완전히 확정할 수 있었고 그 뒤 아약스와의 경기는 중요했던 것이 1차전을 한 골차로 이겼던 프랑크푸르트가 전반 7분 만에 2차전에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 바호야 선수가 공을 밀어주면서 에키티케에게 밀어주면서 3자의 움직임, 오프더볼 움직임을 딱 가져갔고 에키티케가 여기서 3명의 아약스 수비수가 둘러싼 상황에서도 침착한 발기술로 공을 소유하고 지켜내고 바호야의 침투 타이밍에 맞춰서 블라인드 사이드로 돌아 들어가는 바호야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 공을 받은 바호야가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또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골이 터졌습니다. 그 뒤에 전반 25분에는 수비 라인에서 코흐 선수가 뒷공간으로 돌아 들어가는 마리오 게체를 보고 기가 막힌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했는데 이때 에키티케가 뒤로 빠져나오면서 수비진을 유도했고 그 유의하는 반대 움직임으로 게체가 돌아 들어간 이후 깔끔한 트래핑에 이어 골키퍼를 앞에 두고 로빙 슛을 시도하면서 추가골을 넣었어요.
이런 장면들은 하이라인 수비를 쓰는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롱볼 공격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고 개최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7분에 나온 추가골 과정은 사이드에서 벌려 움직인 바오야의 스루 패스가 에키티케에게 정확하게 연결됐고 에키티케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한 번 템포를 늦추면서도 두 명의 수비를 지공 상태에서의 드리블로 제껴내고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구석으로 찔러 넣으면서 또 한 골을 넣은 장면입니다. 바오야가 위치 선정, 드리블링, 스루 패스 능력까지 좋은데다가 에키티케가 높이, 연계, 드리블링, 슈팅까지 맞는 공격수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기술적으로나 또 호흡적으로나 지능적으로나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바오야, 에키티케가 불붙고 그 뒤를 괴체가 지원하는 형태, 이 세 명의 공격수가 토트넘의 수비를 상대로 충분히 많은 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수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말 브레멘에게 0대2의 완패를 당할 때 선제골 실점은 슈비츠의 날카로운 코너킥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을 때 버크가 헤더 슈팅을 하는 것을 무인지경으로 빠뜨리고 놓치면서 또 골키퍼의 대응력도 떨어졌어요. 트랍 골키퍼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골문이 안정감이 떨어지고 또 문전에서의 볼 처리 능력도 떨어지고 상대가 주전 골키퍼가 없는 상황, 경험 많은 골키퍼가 없는 상황은 토트넘이 적극적인 슈팅 내지 코너킥 상황, 특히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이 굉장히 날카롭고 손흥민 선수가 차지 않을 때도 바깥에서 손흥민 선수가 대기하고 있다가 슈팅을 빠르게 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면 토트넘이 분명 실점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득점할 기회를 꽤 많이 만들 수가 있다. 브레멘전에 추가골 실점을 할 때는 슈타게가 오른쪽 사이드로 빼줄 때 이 공을 바이저가 침투에 들어가서 컷백을 준 것을 컷백을 나인마가 사실은 흘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헛발질하면서 빠뜨린 공이 사이드로 흘렀고 그 공을 슈비트가 받아서 중거리 슈팅으로 구석으로 때려 넣으면서 골을 넣었는데 이 위치가 바로 손흥민 선수가 정말 편안하게 감아찰 수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슈팅할 수 있는 패턴 코스를 잘 잡기만 한다면 상대 골키퍼가 구석을 커버할 수 있는 선방 범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도 대량 득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점을 해도 득점을 해서 팽팽하게 공방전을 벌이면서 승리를 노려야 하는 게 토트넘의 상황이고 결국 도끼를 가지고 최근 슈팅을 주저했고 조금 너무 이타적으로 플레이를 했던 손흥민 선수가 이번만큼은 내 실력, 내 득점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이를 악물고 조금은 과감하게 플레이를 해준다면 팀이 실점을 해도 손흥민 선수가 특히 본인이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던 독일 팀을 상대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토트넘이 어려운 상황, 감독이 무능력한 상황에서도 변수, 이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팀의 예상 라인업 후스코드닷컴은 손흥민, 솔랑키, 오도베르의 투톱을 예상했습니다. 연계와 압박이 좋은 솔랑키가 손흥민 선수의 전방 부담을 덜어주고 드리블링이 좋은 오도베르가 역시 수비를 몰아준다면 왼쪽 공격수로 뛰는 손흥민 선수가 보조자나 미끼 역할이 아니라 본인이 슈팅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미드필더 메디슨, 벤탄쿠르, 베리발도 패싱력이 좋은 선수들인데 최근에 베리발이 조금은 욕심을 부린 장면들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했다라면 좋았을 장면들이 있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메디슨, 벤탄쿠르, 베리발이 모두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집중해 준다면 좋은 효과가 날 것이고 또 왼쪽 사이드에 왼쪽 풀백으로 스펜스가 뛸 때는 분명히 우도기가 뛸 때보다 손흥민 선수의 동선 방해라든지 사이드 플레이를 스펜스가 대신해주는 역할들을 이번에 좀 더 잘 해준다면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살릴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센터백 반더벤과 로메로는 하이라인 수비를 하는 토트넘이 그래도 개인 능력을 통해 상대 공격을 제어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고요. 인터넷 스포츠몰도 그런 점들을 주목했는데요. 토트넘이 아인트라흐트 프랑크를 2대1로 이긴다고 전망한 것은 여기에 크나우프와 와히까지도 부상으로 공격 라인에 큰 이탈이 있고 다만 크로아티아 출신의 마타노비치가 2달간의 부상 공백을 깨고 복귀하긴 했는데 2달의 공백이 있는 선수인 만큼 역시 선발로 뛸 정도의 컨디션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잔 우준이 부상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수비수인 티모시 챈들러가 역시 장기 햄스트링 부상 문제로 뛸 수 없다는 점, 결국 팀의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괴체를 빼고는 다 빠진다는 점들을 프랑크푸르트의 열세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과거 유럽 대항전에서 웨스트햄을 탈락시켰던 프랑크푸르트이긴 하지만 그게 꽤 이전의 일이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 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는 게 주목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도 주목을 했는데요. 특히나 마르무시가 맨시티로 떠난 이후에는 13경기 중에 5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프랑크푸르트가 에키티케가 잘해주곤 있어도 분명히 마르무시의 이탈 타격을 겪고 있고 그런 점에서 스포츠몰과 더불어 스탠다드도 토트넘이 2대1로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후스코드닷컴 역시 마찬가지로 토트넘이 2대1로 이길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에서 아약스에게 인상적인 승리를 거뒀던 프랑크푸르트이지만 그 경기를 제외하면
최근 유럽 원정 3경기 중에 2경기를 졌다라는 점, 홈에서는 강하지만 원정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프랑크푸르트가 이번 토트넘 원정은 이기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가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의 승부 예측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주목할 선수는 말씀드린 에키티케인데요. 올 시즌 공식 경기 40회 출전 19득점 8도움, 분데스리가, 포칼, 유로파리그 가리지 않고 잘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도 3득점 2도움, 특히 아약스를 4대1로 대파하며 8강에 올라오는 과정에 1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다만 에키티케가 건재한 것은 다행인 요소라고 했어요. 무려 8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 분명히 프랑크푸르트의 전력은 아약스를 이길 때보다도 더 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양팀 모두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토트넘이 최근 베리발의 활약이라든지 또 솔랑케의 전술적인 역할, 솔랑케가 득점력이 아쉽다고 하더라도 유로파리그에서는 지금 2득점 4도움으로 공격 생산성이 나쁘지 않거든요. 전반기 부진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던 부상 악재가 클루셉스키가 빠지는 것 외에는 거의 다 사라졌다라는 점도 토트넘이 지난 주말 최하위인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그리 힘들이지 않고 이겼다라는 점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토트넘이 이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양 팀의 공식 대회 맞대결은 이번이 3번째라고 하는데요. 2022년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당시에도 만났었는데 그때 토트넘이 독일 원정은 0대0으로 비겼지만 홈에서 3대1로 승리했던 바가 있죠. 그에 앞서서 컵 위너스컵 8강에서 만났던 1980년대의 결과도 있었는데 그때도 홈에서 토트넘이 3대1로 이기고 원정에서 1대2로 패배했지만 골득실 우위로 4강에 진출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역대 전적에서는 토트넘이 앞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슈퍼컴퓨터가 1만 회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한 승리 확률은 토트넘이 52.3%로 23.3%의 프랑크푸르트에 앞설 것이다. 무승부 가능성도 24.3%로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포어벳은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40%, 무승부 26%, 프랑크푸르트 34%로 조금 더 팽팽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토트넘이 2대1로 이길 거라는 많은 언론들의 예상과 같은 전망을 했습니다. 과연 이 예상대로 토트넘이 아슬아슬한 승리, 실점하더라도 더 많은 골을 넣고 이길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토트넘이 악몽 같은 날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 우려를 씻어주는 멋진 경기를 만들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한준TV가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경기 해설하는 입중계 그리고 경기 후의 분석과 다양한 현지 반응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신의 몸에 몇 배는 되어 보이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이 보입니다. 집 앞 길목엔 폐지가 쌓여있고 단칸방 집에는 화장실 하나 없이 외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이 6.25 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정전 이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던 참전용사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듯 집안 한가운데에는 표창장을 걸어둔 것이 보여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은 얼마 전 인프레시라는 기업이 참전용사의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널리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참전용사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폐지도 함께 주우면서 참전용사들의 일상을 체험한 이들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이 진짜 대단한 일을 많이 합니다. 90대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 주거 개선, 물품 지원, 식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참전용사까지도 찾아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만 해도 여기 보이는 수십 명의 참전용사님들이 도움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훌륭한 기업과 함께 참전용사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굿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후원 티셔츠인데요. 이 티셔츠는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참전용사님들의 희생, 헌신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제작이 되었고요.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컬러의 옆면 태극기 라벨이 포인트로 들어간 심플하고 일상에서 착용하기 좋은 티셔츠입니다. 무엇보다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님들께 후원되고 기업명이 아닌 구매자 성함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동참해주시면 정말 많은 영웅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구매한 분들에 한해서
두 분에게 토트넘 직관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고정 댓글에 티셔츠 구매 링크를 적어두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